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어제 클레이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예고한 대로 오늘은 클레이 생태계 안에 있는 그 중에서 디파이를 담당하고 있는 이 클레이 스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저의 클레이튼 투자에 대한 내용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레이튼을 보시기 전에 이더리움 생태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더리움 생태계는 정말 이렇게 엄청 많은 딥들이 있고 이 사업 영역도 엄청 큽니다. 이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정말 대단한 것이 이렇게 많은 확장성을 보이고 이더리움 메인넷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이 클레이튼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클레이튼 메인넷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디앱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위믹스도 클레이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온 거고, 그래서 이 보신 것처럼 미르4라는 게임이 클레이튼 생태계 안에서 게임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드릴 것이 이 디파이 부분의 이 클레이 스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이더리움 생태계는 정말 수많은 디앱들과 서비스가 존재를 하는데 아직 클레이튼 생태계는 이더리움보다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망은 밝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얼마 전에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가 넷마블 토큰 MBX를 출시를 하면서 클레이 스왑에 상장을 했고, 또 클레이 스왑에 KSP를 스테이킹하는 유저들에게는 MBX 코인을 이 드랍스라는 것을 통해서 MBX 에어드랍을 이렇게 해줬었거든요. 저도 이 에어드랍을 받았는데 이 에어드랍 같은 경우도 되게 쏠쏠합니다. 아무튼 그거는 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이렇게 지금 이제 넷마블 토큰도 이 클레이튼 메인넷을 기반으로 해서 런칭을 했고요. 또 어제 날짜 뉴스예요. SK 코인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대기업 SK에서 코인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와 손잡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카카오 자회사가 만든 블록체인 클레이튼을 메인넷으로 해서 올해 3분기쯤에 이 SK 코인이 런칭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메이드 코인 디파이 클레이 스왑과도 시너지 가능해져 라고 기사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클레이튼의 생태계는 좀 이더리움보다는 많이 부족하지만 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거버넌스 카운슬에 수많은 대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또 이 암호화폐와 연관된 서비스를 계속 런칭을 한다면 아마 이 클레이튼 메인넷을 기반으로 해서 활용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클레이 스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클레이 스왑은 클레이튼 메인넷에서 돌아가는 디파이 서비스로 예치금액 기준 국내 1위 디파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디파이라는 것이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디파이 서비스 중에서 이 클레이튼 메인넷에서 가장 큰 예치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클레이 스왑입니다. 요 표를 잠시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클레이튼 기반 디파이 TBL이라고 해가지고 총 예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예치금 순위는 보시게 되면 1위가 이제 클레이 스왑이고 2위가 클레바, 3위가 클레이 스테이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위하고도 격차가 상당히 좀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클레이 스왑을 사용하고 계시고 저 또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클레이 스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클레이 스왑은 이제 2020년 11월에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 개발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지스예요. 이 오지스가 누구냐면 이 거버넌스 카운슬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오지스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지스가 한때는 이 카카오의 손자 회사였어요.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제 이 카카오 지배구조를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중에서 블록체인 분야만 좀 자세하게 나타난 도식표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 카카오는 카카오 벤처스를 통해서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두나무가 이 업비트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그라운드 X가 이 클레이튼을 개발을 하고 실질적으로 상장까지 했었고요. 그런데 이 두나무를 보시면 원래 이 두나무가 오지스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지스가 여기 보이는 이 클레이 스왑도 개발을 하고 클레이 스테이션도 개발을 하고 지금은 없어진 이제 올빗이라는 이 서비스도 개발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셀프 상장 논란으로 어제 제가 그 특근법 때문에 클레이튼이 업비트의 상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이유가 지분이 30%가 넘지 못하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 두나무가 오지스의 지분을 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7.62% 매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오지스가 이 카카오의 손자 회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도의 독립회사로 나갔는데, 어쨌든 이 오지스가 이 클레이튼의 많은 디앱들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 오지스가 이 두나무와 같은 건물에 있다라고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분이 매각이 되면서 뭐 그런 과정에서 또 이사도 갔겠죠. 아무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클레이 수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클레이 수압을 이용을 하시려면 크롬 같은 경우는 이 카이카스를 연결하거나, 어제 또 제가 카카오톡에 클립이라는 암호화폐 지갑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클립을 연결하면 이 클레이 수압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내가 보유한 코인의 개수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이 보유한 코인을 스테이킹을 하고 거기에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KSP 거버넌스라고 해가지고 클레이 수압 이 KSP를 예치를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으로 또 KSP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총 수익률을 봤을 때 연 107%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107%라는 거는 1년을 두면은 2배에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은행하고 수익률을 비교하면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디파이라는 것은 이 코인의 가격이 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 하더라도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또 손실이 엄청납니다. 이 KSP가 딱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창 불장일 때는 10만원까지 갔었다가 이렇게 연 수익률이 높은 것을 보고선 저도 이 KSP 스테이킹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 총 수익률의 개념이 지금 스테이킹을 통해서 45%, 드랍스를 통해서 41%, 풀 투표를 통해서 18%, 에코포트를 통해서 1.67%, 이걸 다 더해서 총 수익률이 한 106% 정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그 넷마블 코인이 런칭이 되면서 에어드랍을 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드랍스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에어드랍을 해줍니다. 요게 근데 꽤 쏠쏠해요. 드랍스는 누구를 대상을 해주냐면 KSP 스테이킹 수량해가지고 3,800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3,800개의 KSP를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보유 투표권이라고 해가지고 요 투표권을 줍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이 스테이킹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1배, 2배, 4배, 8배 가 있는데 저는 이 8배로 했어요. 저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8배는 만기가 따로 정해지지 않는 영구적인 스테이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는 모든 KSP를 지금 8배에 최장기 스테이킹으로 묶어놨고요. 요걸 해지하고 싶다 하면은 4배로, 요거는 1년 만기예요. 1년 기간으로 낮추게 되면 이 낮춘 시점으로 해서 1년 뒤에 만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8배로 했기 때문에 최장기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8배를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자기의 수량에 곱하기 8을 해가지고 이 VKSP라는 투표권을 줘요. 그럼 이 VKSP라는 투표권을 활용을 해서 또 여기에다가 이 유동성 풀에다가 제가 투표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또 리플이라든지 USDT를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풀 투표권이 18.51%가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8.5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유 투표권을 통해서 수익률을 얻는 게 한 18%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드랍스가 41%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VKSP를 갖고 있으면 이 드랍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드랍스가 G허브인가요? G허브 에어드랍을 예정 중에 있고, 이 에어드랍을 2022년 4월 6일 날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4월 6일이 되면 요 보상 수령이라는 곳이 활성화가 되면서 여기 보이는 12.59개, 그러니까 12개 정도의 이 코인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보상으로 받은 코인은 이 수압에서 바로 클레이로 바꿀 수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리플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테가라든지 이런 다른 코인으로도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예치라고 있어가지고 단일 예치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뭐 클레이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더리움을 갖고 있다 하면 이 코인 하나만 예치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KSP를 단일 예치하는 경우 22%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고,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6.45%를 보상으로 받게 되는데, 이 보상을 받는 것이 동일한 코인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KSP로 받는 겁니다.
그럼 이 KSP 보상 받은 것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스테이킹에다가 또 스테이킹을 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수업 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서 우리가 사고팔고 하면서 코인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 간편하게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코인으로 간편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끝에 있는 이 대시보드를 보면 현재 클레이스왑에 대한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총 스테이킹 수량 해가지고 한 2,800개 정도의 KSP가 지금 스테이킹 되어 있고, 이 스테이킹 비율은 한 69% 정도 되는 거예요. 이 KSP의 총 발행량이 1억 2천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현재 그 KSP가 전체 다 발행이 된 건 아니고요. 이것도 2년마다 반감기가 도래를 해요. 그래서 올 11월에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스테이킹 되어 있는 거는 한 2,800개 정도 되는 것이고, 이 KSP도 일부는 소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한 200여 개의 KSP는 소각이 됐고요. 그러니까는 이 KSP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 반감기에 따른 가격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에는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반감기를 통해서 있지 않을까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클레이가 얼마 전에 해킹을 당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2억 탈취당한 클레이 수압, 그래서 국내 1호 디파이 해킹이라고 기사가 떴어요. 이게 올해 2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 클레이 수압이 해킹을 당했는데 그 금액이 한 22억이니까 그래도 디파이 해킹 치고는 금액이 아주 큰 거는 아니에요. 그나마 다행이죠. 아무튼 이 클레이 수압도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 오지스의 이 시스템이 안전하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해킹을 2월 달에 당했는데 3월 달에 이 발표를 합니다. 이제 오지스가 안랩하고 제휴를 맺었어요. 그래서 오지스는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이제 3월 10일 날 밝혔습니다. 아마 오지스도 이 디파이가 해킹을 당하면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점점 이런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고 또 투자도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클레이 수압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한테 정보를 좀 드리자면은, 이 클레이 수압만은 얘기합니다 해가지고 이 클레이 수압에 관한 리포트를 거의 매일 제공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날짜별로 3월 29일, 28일, 27일 해가지고 전체 총 예치금액, 그 중에서 KSP 시총, 그 다음에 뭐 거래량 등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가격 변화, 뭐 시총 변화 이런 것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단에다가 요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레이 수압의 공식 블로그도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새로운 로드맵이라든지 어떤 업무 협약이 있으면 계속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 KSP가 많은 분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작년에 거의 한 뭐 3,000원, 5,000원 했던 것이 작년 3월부터 막 오르기 시작하더니만 이게 3,000원짜리 코인이 10만원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KSP를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 연 이렇게 100%를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 수익률도 계속 변하는데 이 초창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점점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렇게 KSP가 상승하는 걸 봤고, 그리고 스테이킹 시 이 수익률이 또 엄청나니까 저도 이 KSP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제가 원래 클레이튼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했었냐면 작년 한 11월 달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요쯤 11월, 12월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때 가격을 보면 이때가 5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는 2,800만 원을 평단 500원대로 해가지고 총 클레이튼을 5만 한 3천 개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 KSP를 보고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더 수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가격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 5만 3천 개의 클레이튼을 전부 다 이 클레이 수압으로 바꿨어요. 이게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남아있는 게 이 스테이킹 수량이 3,800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원래는 한 2,000 몇 개였거든요. 그 당시 가격으로는 또 KSP가 높았기 때문에 몇 개를 못 받았어요. 근데 계속 이제 스테이킹을 하고 수량을 늘리다 보니까 이제 3,800개까지 늘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53,000개의 클레이튼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제 1,466원이니까 지금 계산하게 되면 거의 7천만 원이 넘는 평가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제가 KSP로 바꾸는 바람에 제가 KSP를 3,800개 갖고 있잖아요. 3,800개 곱하기 7,400원 하게 되면 거의 지금 딱 2,800만 원의 원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클레이튼 투자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망한 거죠. 차라리 그냥 클레이튼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도 원금보다 2배 이상의 3배 가까운 수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KSP로 클레이 수압으로 바꾸는 바람에 거의 지금 원금 수준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레이튼이 메타버스에서 성공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KSP의 가치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반드시 클레이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KSP가 올라가는 구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 클레이튼의 생태계가 커갈수록 이 KSP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장기로 보고선 이 스테이킹을 영구적으로 해놓고 8배의 VKSP를 얻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 클레이튼에 대한 투자를 장기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단기간 안에 가격 상승을 보이는 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오늘은 저의 클레이튼에 대한 투자를 말씀드리고 또 클레이 수압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은 가격적으로나 매력도로나 큰 장점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카카오의 성장을 믿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투자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